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31일 성형외과 뿌띠센터를 맡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일입니다. 필러라고 하면 정보도 많고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각요제로 접착을 해서 뭔가를 채우는 거다, 이렇게 다들 잘 알고 계신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필러를 뭔가 채우는데 이거를 왜 채워야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왜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채우면 예쁘니까 채우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왜 예쁘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도 듣기가 좋은 말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 보인다는 말을 더 듣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어려 보인다는 말을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노화에 대한 현상이 상대적으로 그 나이대에 비해서 덜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노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을 먼저 얘기해 보면, 표면부터 보면 피부는 진피가 얇아지기 때문에 탄력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피부에 잔주름이 많아지고 자글자글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안쪽으로는 스마스층이라든지 유지인대도 좀 늘어지게 되면서 아래로 처지게 되고요. 또 지방층도 볼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모여서 우리가 노화되었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현상들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동안이 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필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줄어든 볼륨을 채움으로써 좀 더 동안으로 보인다, 예뻐 보인다가 되기 때문에 필러를 이용해서 채우는 게 예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볼륨을 개선하기 위한 그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19세기부터 지방 이식이 시도가 됐었고요. 또 1900년대 중반에는 파라핀 주사도 사용이 됐었고, 또 이후에 실리콘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사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셨겠지만 파라핀이나 실리콘 같은 거는 면역 문제로 인해서, 염증 문제로 인해서 유가종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 1980년대에는 소에서 추출한 콜라겐으로 필러가 FDA 승인을 받아서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면역 문제가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2003년쯤 FDA 승인을 받은 히알루론산 필러 레스틸렌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언가를 채우는 거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뭔가 점점 대세가 되게 됐죠. 현재 사용되는 필러의 통계적으로 90% 이상은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물론 아직도 콜라겐 필러나 칼슘 필러 등등이 있긴 하지만, 저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필러 외에 다른 필러를 사용할 생각은 없고요. 물론 아주 국소적인 꺼짐이나 주름, 페인, 흉터 같은 곳에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리프팅 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볼륨 증가 효과가 필러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혹 유튜브를 보면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아니면 실 리프팅을 이용해서 시술 직후에 볼륨이 차올랐다,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취약이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희석한 식염수기 때문에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정보는 좀 걸러서 들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0.3cc 이상의 필러가 필요할 정도의 볼륨이라고 하면 필러로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필러를 생각해 보면 결국 히알루론산을 각요제라는 접착제를 붙여서 분해되지 않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생합성 분자 물질인데, 어쨌든 그럼 회사가 달라도 비슷한 거 아닌가? 왜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저렴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쓰는 TV가 국내 중소기업에서 쓰는 TV입니다. 근데 크게 불편한 것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 약간씩 오류가 발생하고, 솔직히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품질 저하나 안정성은 삼성, LG 같은 대기업 TV만 못하겠죠. 근데 어느 이상의 성능이나 품질을 갖추었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되겠죠.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표적으로 레스틸렌, 주비덤, 벨로테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외산 필러고, 보통 이제 비싼 것으로 인식되는 필러인데요. 결국은 브랜드 가치가 가장 크죠. 오래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명품이 비싼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 국산 필러들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미용 의료 산업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톡스라든지 필러 제품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메디톡스라든지 LG화학, 휴젤, 제테마 등등 더 많은 회사에서 필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러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논문들이 있기는 하고 저도 그런 논문을 찾아보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필러를 다 분석한 것도 아니고 또 결과값을 보면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될 수준의 필러가 절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 국산 필러가 저렴한 이유는 후발주자고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적어도 우리가 품질이 훨씬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격 경쟁력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출시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은 제품은 가교제가 조금 제대로 붙어 있지 않거나 이물질이 조금 더 들어있거나 지속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어차피 의사들이 사용하면서 사용 경험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고 시장에서 퇴출이 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국산 필러도 오래 사용된 제품들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성비를 추구한다고 하면 국산 필러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좀 더 안정적이고 품질이 보장된 필러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해외 필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애교나 눈 밑, 입술처럼 좀 더 얇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추천할 만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레스틸렌만 해도 라인이 7, 8가지 정도 있어요. 레스틸렌을 일시시 한다고 하면